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심리학자 이선경입니다.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제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. 이게 뭐 방송 같은 데에서도 좀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참고 뭐 울고 웃고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위로를 드리죠. 근데 오늘 이제 저는 항상 반대되는 내용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. 힘들 때 웃으면 삼류가 됩니다.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짜 웃음이라는 거, 그러니까 힘들 때 웃는 건 억지로 웃는다, 가짜로 웃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가짜 웃음을 심리학에서는 뭐 학문적으로는 많이 쓰진 않지만 잘 알려져 있는 게 페난 미소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펜 아메리칸이라는 항공사가 있었고 거기에 승무원들이 항상 웃었던 거죠. 말 그대로 감정 노동자였던 겁니다. 그래서 이 페난 미소로 알려져 있는 게 눈은 그대로인데 입만 항상 웃고 있더라. 요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요거에 반대되는 건 이 뒤센 미소라는 게 있는데 뒤센 미소는 이제 진짜 웃을 때 눈가에 막 자글자글 주름도 들면서 진짜 웃을 때 이 근육 같은 게 옆에 사용이 되더라. 그걸 뒤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고 명명을 내려서 뒤센 미소라고도 합니다. 이효리가 웃을 때 가장 뒤샘 미소 같은 웃음인 것 같아요. 또는 뭐 배우 중에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배우 중에 안성기 배우 뭐 이런 배우들이 이제 뭔가 좀 진짜 웃는 느낌이 들잖아요. 뒤샘 미소라고 합니다. 어쨌든 페난 미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인터넷에서 그렇지만 가짜로 웃어라, 억지로 웃어라, 아침에 일어나서 웃으면서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거 많이 있는데요.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마틴 셀리그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만약에 가짜 웃음이 심혈관 질환, 암, 사망률을 낮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웃음의 효과가 아니라 펄마의 효과입니다. 라고요. 만약에 이 PRMA를 모르겠다. 그러면 제 영상 중에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. 라는 거를 한번 보고 오시면 아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가짜로 웃는 거에 대한 효과를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가 조금 뭐랄까요?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. 일단 가짜 웃음 연구. 이거 연구는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이신 유명합니다. 그 프레드릭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. 그 교수님의 어떤 사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긍정심리학 상 같은 것도 받으셨거든요. 이 자폐증 아이를 둔 38세 A씨에 대한 이 면담, 그 다음에 그런 걸 녹화하고 인터뷰하고 그런 사례인데요. 연구 사례예요. 이분이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세 명입니다. 근데 막내 아이가 이제 자폐증인 거예요. 그리고 어차피 당연히 사랑하는 아이이고 또 자폐가 있는 아이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해주고 계신데 아이를 키우는 게 고생스럽지만 당연히 좋은 점도 많아요. 신앙심도 깊어지고 저의 강점도 더 새롭게 발견할 수 있죠. 이렇게 좀 희망과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살아가시는 상황이에요. 근데 실제로 이 분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건강에 매우 해로운 정도로 도출이 됩니다. 그런데 이분도 사실은 자기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지 잘 몰랐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단합니다.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. 이건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머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. 신앙심도 깊어져요. 고생스럽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. 나의 강점도 발견할 수 있어요. 이것을 이제 조사했을 때 이점 발견이라는 심리 검사 항목으로 조사가 됐고요. 이 A씨는 내 이점 발견, 좋은 점을 발견하는 힘은 매우 높았어요. 근데 긍정적인 정서, 즉 가슴에서 벌어지는 이 긍정성, 행복감은 매우 떨어졌습니다. 머리는 아이를 키우기엔 힘들지만 그럼에도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가슴에서는 사실 그걸 알지만 힘들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 더군다나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인데 그러니까
그 마음에서는 행복감, 긍정적인 정서는 매우 낮은 상태였어요. 이 간극이 뭐를 만들어낸 거죠?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욱더 건강에 위험하게 만큼 분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은 사실 겉으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말 그대로 가짜 웃음을 많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다라는 사례인데,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가짜 웃음의 효과를 검증한 사례인데요. 이 B씨는 59세, 이제 1년 전에 심장마비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행복과 관련된 면담을 하는데, 이 인터뷰어가 이렇게 얘기해요. 혹시 B씨 화가 나면 주변에서 알아차리나요? 그러니까 이 B씨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아니, 보통 화가 나면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않나? 해가지고, 아니,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리고 내가 화가 그 순간에 났으면 누구 때문에 난 거예요? 앞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난 거 아니에요?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내가 화났는지를 알겠죠?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. 이게 다 녹화가 되어 있는데, 그러면서 이제 표정이라던가 이런 게 엄청 막, 뭐 이런 질문을 하냐.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한심하다. 이런 이제 표정들이 묻어났죠.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B씨는 어른이잖아요. 이제 건강한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인터뷰에 계속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가짜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뷰 중에는 손가락에다가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는 거 다 측정하고 인터뷰를 했는데, 허혈이라고 합니다. 허혈이라는 게 뭐냐면 이 피가 좀 그쪽으로 잘 안 가는 거예요. 근데 이 A씨는 심장마비를 겪었죠. 그래서 심근허혈이라는 걸 이 파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. 심근허혈이 언제 일어나는지 매칭을 해보니까 인터뷰 내용이 너무 짜증나고 화날 때 심장에 피가 부족해지는 심근허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, 심근허혈이 발생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. 모든 인터뷰 중에. 첫 번째, 제일 인터뷰 내용이 너무 한심하거나 또는 내용이 너무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. 두 번째, 이 B씨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짜로 웃을 때 심근허혈이 발생했습니다. 이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한테 심장에 피가 안 간다? 죽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이거를 진짜 수개월 동안 분석했어요. 이 교수팀이. 딱 이 두 가지에서만 발견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가짜로 웃는다는 거, 정말 내가 힘들 때 억지로 웃어서 이거 극복하는 거, 그게 정말 좋은 걸까? 라는 걸 말이죠. 이 이상민 씨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, 이분이 이 내용을 만든 건 아니고요. 원래 좀 격언처럼 내려오던 거예요. 그리고 당연히 이 격언이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. 이상민 씨한테 뭐 안 좋은 영향이, 제 의견이 있는 건 아닌데요. 이제 짤이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.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. 힘들 때 참는 건 이류다.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.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힘들 때 억지로 가짜로 웃어요. 그러면 감정 노동자가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심근허혈이 발생하고요.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건강에 매우 위험하리만큼 산출된다라는 게 긍정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라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힘들 때 힘들어하세요.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한다.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? 괜찮아. 야, 너만 힘드냐? 사람들 다 힘들잖아.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때 힘들 때 그걸 잘 극복해내고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더라. 너도 할 수 있는 친구잖아. 힘내. 힘들어 하지 말고 웃어. 당당하게 가슴 펴.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. 제발. 그럼 어떻게 조언해야 되냐? 제발 입을 닫아주셔야 됩니다. 조언하지 마세요. 그냥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. 물론 뭐 하나가 또 좋다라는 건 알지만 오늘은 반대쪽 입장에서 좀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